안녕하세요. 4장 강의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에서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컴퓨터가 내부적으로 데이터를 갖다가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그 방식을 이해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장 프로그래밍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내용은 아니지만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보다 깊이 있게 공부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자,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여러분들이 아마 거의 다 알고 있는 내용일 거예요. 제 기억에 어떤 진법에 대한 내용들, 예를 들어서 뭐 이진수를 갖다가 십진수로 바꾼다거나 아니면 10진수를 갖다가 16진수로 표현을 한다거나 이러한 거를 갖다가 우리가 중학교 때 아마 중학교 수학에서 공부를 했던 기억이 저는 나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잘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습니다. 공부한 지 오래되면 잘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전에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내용을 갖다가 복습을 시켜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너무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하면은 이 책에 있는 내용보다도 여러분들이 중학교 교과서라든가 이런 걸 참조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은 더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컴퓨터 공학 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영역의 공학을 공부하시는 데 있어서도 이러한 진법 변환 및 표현 방법을 갖다 이해하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 되니까는 반드시 시간을 내셔서 공부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얘기를 하죠. 뭐 이진수다, 혹은 10진수다, 16진수다. 여기에서의 이 n진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를 합니까? 데이터를 갖다가 표현하는 데 있어서 n개의 문자를 사용하겠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진수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문자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표현을 하죠. 바로 0과 1이라는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문자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표현합니다. 자, 10진수 같은 경우에는 0부터 9까지의 문자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표현을 해요. 그죠? 자, 16진수 같은 경우에는 16개의 문자를 가지고 데이터를 표현해야 되는데 0부터 9까지 총 10개죠. 자, 부족하다 보니까 숫자가 아닌 문자 A, B, C, D, E, F라는 문자까지도 동원을 해서 데이터를 표현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A는 얼마가 되죠? 10진수로 10이고요. B는 11, C는 12, 자, 이런 식으로 해서 F는 15가 됩니다. 즉 16진수를 사용할 경우에는 우리가 하나의 문자를 이용해서 10진수로 15까지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이진수 표현 방식과 10진수 표현 방식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갖다가 지금 간략하게 여기서 그냥 비교해 드리고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의 기억을 제가 되살리겠다라는 의미입니다. 10진수로 0, 1, 2, 3, 4, 5가 이진수로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를 한번 보자고요. 10진수로 0은 이진수로도 0이죠. 10진수로 1이 하나 증가가 돼서 1이 되었습니다. 이진수도 역시 1이에요. 자, 1, 0, 1은 표현이 가능하니까. 자, 그 다음에 1에서 또 값이 하나 증가가 돼서 2가 되죠. 그런데 얘는 2가 될 수 없습니다. 왜? 1과 0을 가지고 데이터를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자릿수가 증가가 되어서 1이 되고 0이 됨으로써 얘가 바로 2를 표현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다음에 역시 3이라는 문자로 값이 하나 증가가 되었음을 표현하는데 이 경우에는 우리가 0 다음에 1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뭐 제가 계속 할 필요는 사실 없을 것 같은데 또 값이 하나 증가가 돼서 4가 되죠. 자, 다시 1 꽉 찼죠. 자, 따라서 자릿수 증가되면서 나머지 0이 됩니다. 자, 이러한 형태로 이진수와 10진수,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갖다가 몇 개의 숫자를 가지고 표현을 할 거냐. 이게 사실은 핵심이죠. 숫자가 부족하면 당연히 자릿수는 그 이전의 증가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것만 이해를 하면 사실 진법 변환이라는 것도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자, 뭐 그 다음에 이번에는 16진수와 10진수를 갖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16진수는 10진수에 비해서 표현할 수 있는 문자의 수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자릿수가 증가하는 위치가 10진수보다는 뒤에 있습니다. 이진수는 어땠어요? 다시 앞에 들어가서 보면은 이진수 같은 경우에는 10진수보다 일찍 자릿수 증가가 발생하죠. 왜냐하면 표현할 수 있는 데이터가 10진수보다 적기 때문에. 하지만 16진수는 표현할 수 있는 문자의 수가 10진수보다 많기 때문에 뒤늦게 자릿수가 증가가 됩니다. 즉 10진수로 15까지는 하나의 문자로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16을 표현할 때 자릿수 증가가
발생한다라는 거죠. 자, 뭐 요 정도까지만 설명을 드리면 아마 여러분들 다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가 데이터의 표현 단위인 비트와 바이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고요. 자, 비트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데이터 표현의 최소 단위. 근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정확히 얘기를 하면 데이터 표현의 최소 단위긴 최소 단위인데 컴퓨터가 데이터를 표현하는 최소 단위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비트라는 것은 이진수 값 하나를 갖다가 저장할 수 있는 단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비트다 라고 하면은 하나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어요. 0 아니면 1 하나만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자, 바이트라는 단위, 그 데이터의 그 단위도 있죠. 자, 바이트는 뭡니까? 1바이트는 8비트, 즉 8개의 비트가 모여서 하나의 바이트를 이루죠. 자, 그래서 여기 좀 그림을 보면은요. 자, 0과 1을 갖다가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최소한의 데이터 단위 1비트가 있죠. 이게 총 8개가 모이면 1바이트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따라서 1바이트는 총 8개의 데이터, 0 혹은 1이라는 8개의 데이터를 갖다 표현할 수 있을 거고요. 그럼 2바이트는 어떻게 됩니까? 총 16개의 0 혹은 1을 갖다가 저장할 수 있는 그 크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비트와 바이트에 대한 것도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은 그 연습 문제를 좀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의를 통해서 가급적이면 연습 문제까지 제가 해설을 해드리진 않으려고 해요. 왜냐면 여러분들 충분히 그 내용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노력으로 얼마든지 문제 해결 가능하고요. 다음에 제가 책에서 답을 다 실었기 때문에 연습 문제는 제가 가급적이면 풀어드리지 않으려고 하는데 요건 한번 제가 그냥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갖다가 십진수로 표현을 하면 얼마가 되냐면 얘는 그냥 0이죠. 자, 얘는 1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2다라는 것까지는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얘는 얼마냐? 이거 다 막 계산해보면 알 수 있겠지만 얼마가 되냐면 4가 됩니다. 또 계산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는 얼마가 되냐면 8이 돼요. 자,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 비트의 위치가 이동할 때마다 값이 2배씩 증가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특징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얘는 얼마가 될까요? 16이 될 거고요. 얘는 32, 그 다음에 64, 128 맞는지 한번 볼까요? 1, 2, 4, 8, 16, 32, 64, 128 예, 맞네요.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갖다가 표현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얼마일까? 맨 밑에서부터 시작해서 일일이 계산해 가면서 올 거 없이요. 그냥 여러분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1, 2, 4, 8, 16, 32, 64, 128 아, 이거 128이구나. 이렇게 계산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뭐, 이 정도는 여러분들 아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한번 우리가 예를 들어볼까요? 아주 쉬운 예제. 0, 0, 0, 1, 0, 0, 0, 1. 이게 얼마일까? 십진수로 표현하면 한번 계산해 보자고요. 1, 2, 4, 8, 16. 16이죠? 그럼 더하면 얼마가 됩니까? 17이 된다고요. 그죠? 0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값 증가해 보면서 이게 얼마인지 계산해 보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하나 더 풀어볼까요? 그러면 0, 0, 0. 제가 0으로 시작하는 이유가 숫자가 길어지면 우리가 계산하기가 어렵죠. 10, 10, 1은 얼마인지를 갖다가 한번 우리가 계산해 보자고요. 자, 1, 2, 4, 8, 16. 그러면 더하면은 얼마가 됩니까? 십진수로 얘는 21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진수를 여러분들이 빨리 읽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어느 정도까지는 뭐 아주 빠를 필요는 없지만 대략 이렇게 계산해서 이게 얼마이다, 십진수로는 얼마이다 라는 정도는 여러분들이 읽으실 줄 아시면 앞으로 공부하시는데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요거 기억하세요. 2의 배수로 증가하면서 비트별 데이터가 값이 얼마로 나타나냐면은 2의 배수로 값이 증가가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까지 프로그램 코드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데이터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십진수를 써왔어요. 대표적인 예가 이거죠. 자, 이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a라는 변수를 선언하는 데 있어서 10이라는 값으로 내가 얘를 초기화하겠다라는 거죠. 즉 a라는 메모리 공간 안에는 10이라는 값이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10이라는 것은 사실 십진수잖아요. 그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십진수로 데이터를 표현해 왔다고요. 컴퓨터는 내부적으로 a라는 값을 어떻게 조정을 할까요? 10은 이진수로 어떻게 됩니까? 자, 4하고 8이죠. 2, 4,
8, 4하고 8이 아니라 2하고 8이죠. 0, 0, 0. 뭐 아무튼 기본적으로 중요한 건 이진수로 10은 10, 10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컴퓨터는 저장을 할 거라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10진수로 썼다고 해서 컴퓨터가 그 데이터를 갖다 10진수로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는 내부적으로 무조건 이진수로 데이터를 저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에 따라서는 물론 이런 사람이 극히 드뭅니다. 뭐 8진수로 데이터를 표현하기를 원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요. 그죠? 그러면 이러한 경우에는 우리가 8진수로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0으로 시작을 할 경우에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가 지금 얘는 8진수로 데이터를 표현하고 있다라는 의미가 돼요. 즉 0, 1, 2 그럼 맨 앞에 숫자를 딱 읽어보니까 0으로 시작을 해요. 아, 그럼 이건 8진수 표현법이구나. 그럼 8진수로 10이라는 값을 어디에다 저장을 해라? C라는 변수에다 저장을 하라라는 의미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어렵지 않죠? 자, 마찬가지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6진수 표현을 할 경우에 여러분들이 0x로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0x가 아니라 이게 5가 아니에요. 5x가 아니라 0x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되죠? 0x로 시작을 했으니까 이것은 내가 16진수 표현 방식으로 내가 데이터를 표현하기 원한다라는 거죠. 자, 보니까 a라는 값이 왔어요. 이건 얼마입니까? 16진수 표현 방식으로 지금 표현을 한 거니까 15 다음에 16이 되겠죠. 즉 16이라는 값을 어디에다 저장을 하겠다는 의미예요? b라는 변수에다 저장하겠다라는 겁니다. 뭐 어려운 내용 아닌데 예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 예제를 보시면은 제가 미리 컴파일까지 끝내놨는데요. 지금 a라는 변수를 갖다가 초기화하는 데 있어서 5xa7이라는 값으로 초기화시켜주고 있습니다. 즉 16진수로 a7이라는 값으로 그 a를 초기화시켜주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도 5x로 시작을 하고 있죠. 16진수로 43이라는 값을 가지고 변수 b를 초기화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아마 좀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과연 16진수로 43이라는 값은 10진수로 얼마일 것이냐, 이거 일일이 계산할 수도 있지만 우리 계산하지 않고도 우리가 프로그램 내에서 간단하게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그거 좀 이따 얘기해 보고요. 자, 그 다음에 3, 2 근데 0으로 시작을 하고 있죠. 따라서 이것은 8진수로 3, 2를 표현한 것이니까 그에 따른 데이터를 갖다가 C에 초기화 시켜주겠죠. 역시 8진수로 24가 D에 초기화가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관심사는 어디에다 맞춰보냐면 과연 얘네들이 10진수로 얼마냐, 어떻게 보면 될까요? 그렇죠. 아주 간단합니다. 어떻게 보면 되냐면, 자, 얘네들은 이미 저장될 때 어떻게 저장이 돼요? 2진수로 저장이 되었죠. 우리는 이걸 갖다가 10진수로 출력해보면 돼요. 10진수로 출력하는, 10진수 정수형으로 출력할 때 사용하는 서식 문자 뭐가 있습니까? 자, %d. 제가 이걸 그냥 저는 %d라고 읽습니다. 자, %d를 이용을 하면 출력이 가능하다고요. 이거 뭡니까? a라는 데이터를 10진수로 출력을 해라. b를 10진수로 출력을 해라. c와 d를 각각 10진수 정수형으로 출력을 해라 라는 의미죠. 자, 그럼 얼마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5xa7이 a7이라는 16진수는 10진수로 167이래요. 그 다음에 8진수로 32는 16진수로 26이라고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어렵지 않은 내용이죠. 자,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A와 B의 그 값을 갖다가 10진수로 또 출력을 해주고 있고요. C와 D의 더한 결과, 그 다음에 B와 C를 곱한 결과를 갖다가 역시 그 10진수로 출력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큰 의미를 지니진 않아요. 다만, 제가 요 예제를 갖다가 넣어드린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혹시 이렇게 생각을 하실까봐 이 예제를 넣어드린 건데, 뭐냐면, 자, B는 지금 16진수로 표현이 되어 있다고요. 그죠? C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8진수로 표현이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16진수로 표현된 변수와 8진수로 표현된 변수가 곱하기가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가능하죠. 왜 그래요? 이거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일단 데이터가 초기화되고 나면 컴퓨터는 내부적으로 어떻게 저장을 한다고요? 이진수로 저장을 한다고요. 곱셈을 할 때도 이진수로 곱셈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러한 코드도 제가 추가적으로 삽입을 했습니다. 어렵지 않죠? 예, 아직까지는 어려운 내용이 별로 없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4-2 정수와 실수의 표현 방식, 사실은 그 4장에 있어서의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인데요. 자, 이것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